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에 대해 강의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김민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현재 14.3%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700만 명이 넘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1958년 출생자들이 만 60세를 맞이하면서 그만큼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구는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환경과 제도 및 인프라는 고령 사회를 충분히 지지해주기 미흡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고령자 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노후 생활의 질도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 가게의 재무 현황과 재무 목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가령 어떤 사람이 60세에 은퇴하여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한다면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간은 최대 3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벌어 근로기간을 포함한 긴 기간을 살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어진 은퇴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전생에 걸쳐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길어진 은퇴 기간 덕분에 자산의 축적뿐만 아니라 자산의 인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자의 지속 가능한 은퇴 소비율 분석에 따르면 은퇴 소비율이 4%에서 5%로 1%포인트만 높아져도 은퇴 자금의 부족 가능성이 13.7%에서 22.9%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은퇴 소비율을 조정하여 은퇴 자금 부족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에서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지만 소득과 지출을 포함하는 경제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노후 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경제적 준비가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는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은퇴 후의 생활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상품들과 사례를 통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길어진 은퇴 기간 덕분에 노후 준비에서는 저축보다 투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30대와 50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에는 가급적 부동산 비중을 낮추어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산의 형태가 부동산에 편중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현금 흐름의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보다는 정기적인 캐시플로우를 마련하여 필요한 때 언제라도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융상품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이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상품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의 70%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보장자산이 있다면 최소한의 보험가입을 통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연령대 모두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50대에 비해 향후 시간을 두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 자산의 경우에는 3층 보장제도의 기본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적인 노후 생활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퇴직연금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라면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 세제 적격연금 등을 고려하여 보시고 고액 연봉자나 노후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경우라면 연금보험,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 등 세제 비적격 연금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연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근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비교적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도 현재의 저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노후 자산의 관리 원칙으로 첫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안전자산 보유하기, 둘째,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여 준비하기 등 노후 재무 건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50대에는 특히 주가가 오를지 어떤 종목을 사야 좋을지를 먼저 궁금해하기보다는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투자 목적을 위해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투자자인 경우 안정성이 높은 예금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여 원금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대는 곧 은퇴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실을 만회하시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생계비 또는 긴급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계획, 그동안 모아놓은 금융자산의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성 위주의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50대의 경우 전통적인 안정성 자산인 예금과 적금 등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기대하시는 은퇴 생활의 표준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저축과 투자 방법을 선택할 때도 위험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할 것인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의 감수는 위험에 대한 태도도 포함하지만 재무 상황, 연령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자산 선택 비율을 산출하여 자신의 자산 관리 원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0- 나이의 법칙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서 나온 비율만큼 수익성 위주의 투자 자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안정성 위주의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만약 52세라면 공격적인 자산에 100에서 51을 빼서 나온 값인 48%를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52%를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자산은 줄이시고 안전자산 비율을 늘려가시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계에도 재무 건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 상환하셔야 할 부채가 많이 남아있다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일 부채를 그대로 가지고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무 설계를 했더라도 외부 충격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척도를 통해 가계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체크해 보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30%에서 50%로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최대한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채무 3개월 이상의 연체에 대하여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제공을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소액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50대의 노후자산위험관리에서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비상금 용도로 자금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의 최소 4배에서 6배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생활비의 4배에서 6배가 의미하는 것은 소득의 단절 상황에서 4 내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자는 것인데요. 이때 비상자금은 원금의 손실이 없이 비교적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CM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준말인데요. 가까운 증권사나 종합금융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자산의 관리 원칙으로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산 관리에서는 사후에 혼자 남으시게 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은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혼자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신의 생계를 혼자 꾸려야 하는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고령자 현황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요. 고령자 단독 가구의 77%가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평균 월소득액은 46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고려할 때 부부의 생활비와 더불어 남편 사망 후 부인의 생활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별 후에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모든 자산의 명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래에 심각한 재무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에 자산의 분배나 상속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직장에 연속해서 오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국민연금의 수령 액수도 적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의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은 각각 수립하셔야 합니다. 은퇴한 부부의 7가지 실수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시겠죠?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아직 은퇴 전인 은퇴 예정자 10명 중에 7명은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 5쌍 중 2쌍은 돈 문제를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알아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노후를 위해 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34%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절반 이상이 장기 간변비 마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은퇴 예정자 가구 67%가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나는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40, 50대 부부의 32%만이 은퇴 후에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부는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려서 상속이나 연명치료 등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계시나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는 은퇴 시기의 결정, 은퇴 후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노후의 자금을 위해 우리는 저축과 투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가 있죠. 특히 50대에는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계의 장단기 재무 목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용기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무 목표, 투자기간, 금액,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 모두를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며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대출상품의 변경이 가능한지, 저금리 대안대출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기능, 금융기간, 금리 확정 여부, 세제 혜택의 종류, 투자기간, 저축 방법, 투자 대상, 투자 지역 등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50대의 자산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목돈이 필요하다면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부동산 비중을 차차 줄여가시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자산의 유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 성격이 다른 여러 기업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도 분산 투자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어떤 시점에 투자 수익과 위험이 더 높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기간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공시자료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금융상품의 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의 공시는 비교 공시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상품 공시질의 상품 정보, 상품 설명서, 약관 등 상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셨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제공하는 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별, 상품별, 금리와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에 대비한 금융상품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후를 위한 투자 원칙 중 첫째는 투자를 일찍 시작하여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식을 담은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원금 손실 확률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여러 국가로 투자 지역을 분산시키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수익 구조와 위험 구조를 가진 자산에 분산하며 동일 자산군 내에 속한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동성을 줄이시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률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충분하신 경우라면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지만 만일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생활비로 활용할 부분을 제외한 뒤에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을 알아볼까요?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을 가진 투자 대안을 선택하여서 한 유형의 투자 수익이 내려가더라도 다른 유형의 투자 수익은 증가하여서 전체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안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금과 적금 등 저축수단을 이용해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하자는 인식이 강했으나 저금리로 인해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투자 대안을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0대의 은퇴 준비를 위한 투자 상품으로 월 지급식 펀드와 월 지급식 ELS 등의 상품들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지만 요령화 추세를 고려해서 예금과 투자 등급 AA 이상의 채권, 안전자산 등 60%를 투자하시고 주식, 펀드 등의 수익성 자산의 30%, CMA, MMF 등의 현금성 자산의 10%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려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야 하고 이러한 금융상품은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펀드에 투자할 때도 적립식 투자의 평균 매입 단가 하락 효과라고 하는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용해서 오래 버팀으로써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적립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펀드에 투자하시지만 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년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펀드의 투자 자산 구성 내역을 모르는 사람이 무려 37.3%였으며 자신이 투자한 펀드를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지조차 모르는 투자자도 11.5%였습니다.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려면 한번 상담한 뒤에 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고민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2번 이상 상담하셔서 투자하려는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후준비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인책 중 하나가 세제 혜택입니다. 대다수의 연금은 정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인출을 못하게 하거나 인출 시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다 보니 상품별, 기간별로 세제 혜택이 각기 달라져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금융회사에서 제안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가게의 상황에 알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매년 하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내신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게 내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상품별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있으며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가 큰 편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효과가 큰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봉이 3천만 원 이상 되고 향후 급여가 올라가실 것으로 기대된다면 절세율이 15%에서 42%인 소득공제 상품, 절세율이 상품에 따라서 12% 또는 15%로 정해져 있는 세액공제 상품, 비과세 상품 순으로 골라서 가입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줍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IRP 추가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찾아서 사용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며 연금으로 사용 시에는 세금을 30%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만일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2018년 기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연금 한도액이 3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 적립 단계의 세제 혜택이 중요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세금을 어떻게 내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은 대부분 적립할 때 각종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이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저축하는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도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지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매년 소득세를 15.4%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 내지 5.5%로 분리과세하며 해당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때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때에도 연금소득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 나만의 그림을 그리셨나요? 성공적인 노후,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위해 이제 다음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